왜 표정이 이렇게 안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차 두고 걸어왔는데요. 너무 더워서요. 그렇다고 하시네. 자, 우리 숙제부터 보고 오늘 뭐 할 거냐면 배울 내용은 딱 하나거든. 그것만 배우면 부등식이 끝나요. 끝나고 테스트 보고 끝날 거예요. 알겠죠? 자, 숙제부터 봅시다. 숙제가 페이지가 170이었나? 몇 쪽부터였지? 잠깐만. 그쵸. 160부터 170이었네요. 160부터 170. 질문 한번 불러봅시다. 그 문제 722번까지도 숙제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뒤에 단원이 달라지니까. 170까지 숙점 질문. 681번. 681번 또 80번, 81번. 까먹고야? 네. 이거 여기. 어떻게 그렇게 까먹을 수가 있어? 아니 왜냐면 여기 풀다 모르겠어서 여기 풀고 여기 풀다가 모르겠어서 넘겼는데 다 푼 줄 알고. 일단 유형팔 한번 무슨 문제인지 한번 봐보자. 또요? 시간이 없어? 96번. 96? 네, 또 94번. 로야, 기억을 빨리 더듬어봐. 기억을 더듬어봐. 가자. 680. 자, 680, 681. 오케이. 야, 이거 두 개 다 중요한 거니까 둘 다 별표 치고 나랑 같이 잘 보자. 너네는 A반이니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해가 마이너스 2와 4. 지금 문제에서 A에 2x 빼기 3의 제곱, B에 2x 빼기 3 플러스 C. 요 놈의 해를 갖다가 계산하래요. 봐보자, 얘들아. 우리 요런 거 기억나니? fx가 0이다의 해가 3이랑 오면 f의 2x 빼기 3은 0이다의 해를 구할 때 그 해를 우리가 네모, 세모, 요거 기억나요? 그럼 여기에 2 네모 빼기 3 f에 대입한 것도 0, f에 2 세모 빼기 3 대입한 것도 0이지. 근데 이게 해니까 f의 3도 얼마? 0, f의 5도 0이지. 그러면 f라는 게 어차피 2차식일 거니까 얘도 여전히 2차식이지. 근데 대입해서 0 되는 게 3, 5가 나왔는데 얘도 대입했을 때 0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니랑 니가 각각 얼마면 돼요? 3, 5 나눠 가지면 된다. 이거 기억나니? 괜찮니? 이걸 이용해서, 너무 머리 이쁘다. 이걸 이용해서 얘를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봐봐요. 자, 쌤은 요 놈의 식을 fx라고 둬보면 요 놈의 식이 뭘로 보이냐면 f의 2x 빼기 3으로 보일까? 괜찮을까? 맞지? 여기 x 대신에 2x 빼기 3, 2x 빼기 3, 2x 빼기 3 넣어준 게 5거든. 쌤 말 이해되니? 그럼 봐봐봐. 요 놈의 해가 마이너스 2랑 4 사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자, 여기 써보자. 이제 밑에다가 fx가 0보다 큰 놈의 해가 마이너스 2와 4 사이인데 나는 f의 2x 빼기 3이라는 것이 0 이하가 되는 해가 궁금한 거지. 맞니? 그럼 얘들아, 여기에 있는 범위가 지금 얘인 거잖아. 그럼 나는 여기에 있는 범위를 알 수 있지. 이해돼요? 맞아요? 물론, 그러니까 이놈의 해를 구하라는 건 x값 구하라는 거야? 2x 빼기 3을 구하라는 거야? 요놈의 해라는 것은 2x 빼기 3 값이에요? 네모 세모 값이에요? 네모 세모자. x값 구하는 거잖아.
다시 할게요. 로안 이해되니? 돼요? 요 놈을 구하라는 건 얘들아, 해를 구하라는 건 무조건 무슨 값을 구하는 거예요? x값 구하는 거지. 근데 그 x값이 뭔지 모르니까 네모 세모라고 두면, 그쵸? 그러면 어쨌든 이 자식의 근이 네모인 거니까 그 근을 대입하면 성립을 할 거다. 근을 대입하면 성립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지. 우리는 여기가 누가 들어가든지 간에 해를 구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요 안에 있는 변수, 그러니까 이 문제는 x죠. 이 x값 구하라는 거예요. 돼요? 자, 다시 돌아와. fx가 0보다 큰 놈의 해가 마이부터 4 사이지. x값 범위가 그렇다는 거지. f 안에 들어가는 그 놈이 그렇대요. 그러면 여기 있는 놈의 해라는 것은 x값을 구하는 건 맞지만 나는 x값 구하기 전에 어떤 놈부터 구할 거냐면 요 네모 박스부터 구할 거라고요. 뭐부터 구할 거라고? 네모 박스부터 구하실 거예요. 돼요? 그럼 그 네모가 0 이하인 거거든? 근데 요 위에는 이 네모가 0보다 큰 거 구했지. 그럼 이 자식의 해와 이 자식의 네모 값은 정확하게 반대일 거라는 거 느껴져요? 똑같은 f라는 식인 거잖아. 제 말 이해되니? 똑같은 f라는 식에 대해서 얘는 0보다 큰 부분, x축보다 위에 구하라는 거고 얘는 x축보다 아래, 작거나 같은 부분 구하는 거거든. 이해됐냐?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네모라는 것이 여기 있는 요 네모의 해 범위와 반대일 거라고. 제 말 이해됐어? 반대일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저 네모는 이놈의 반대이려면 4 이상 괜찮나요? 또는 네모가 누구 이하? 마이너스 2 이하 괜찮니? 근데 실제로 네모가 누구니까? 그렇지. 2x 빼기 3이니까 걔가 4 이상인 것과 마이너스 2 이하인 거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 넘기고 2 나누니까 x가 얼마? 2분의 7. 이거 넘기고 풀어주면 x가 얼마? 2분의 1 이하. 그러니까 난 결국 얘를 만족시키는 x값 범위 찾았네. 됐나요? 돼요? 얘들아 믿으셔야 돼요. 봐봐요. 이게 식이 의미하는 게 달라지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방정식 설명할 때 어려운 거 있었어. 이거 x에 대한 몇 차 함수야? 다 했어? 내일 와. x에 대한 2차 함수지. 얘는 누구에 대한 2차 함수라고 볼 수 있냐면 2x 빼기 3이라는 것에 대한 2차 함수로 볼 수도 있어요. 자, 한 번만 더 할게 얘들아. 자, 이걸 뭐 더 많이 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얘를 그리시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x축이고 얘를 내가 t로 바꿀 거야. 그럼 여긴 무슨 축이 되고? t축이 되시고 이렇게 그려서 마이너스 2, 1이지. 내가 변태 같은 취향을 가져서 여기를 2x 빼기 1 제곱 3에 2x 빼기 1 이렇게 그리실 거예요. 그럼 이놈은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여기를 2x 빼기 1이라는 축으로 보는 거예요. 돼요? 그래서 그 2x 빼기 1이 마이너스 2인 곳과 1인 곳 이렇게 찾을 거라고. 됐냐? 왜냐면 어차피 이걸 공통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치환을 t로 해버리면 결국 얘거든. 그럼 t축이니까 여기가 t축. 똑같은 아이디어야. 괜찮아?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함수로 바라보느냐에 대한 관점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얘를 fx라 보니까 얘는 f의 2x 빼기 3이지. 왜냐면 나머지 a, b, c의 구조가 다 똑같거든. 괜찮나? 자, 그러니까 아하, fx가 0보다 큰 놈의 x값 범위, 즉 요 안에 있는 놈의 범위가 마이랑 4 사이구나. 근데 문제에서 f 네모라는 것이 0 이하라는 것은 일단 얘와 부등호 방향은 어떨 거고? 반대가 되실 거고. 얘는 큰 건데 얘는 작거나 같은 거니까 반대로 쓰실 거고, 요 네모가 갖는 게 마이랑 4가 기준이었으니까 마찬가지 요 네모도 똑같은 f 입장에선 똑같은 네모죠. 그쵸? 네모니까 그 네모가 부등호 반대로 쓴 거. 근데 우리는 네모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x 구하고 싶은 거니까 네모 대신에 다시 2x 빼기 3. 여기까지 돼요? 네. 자,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인지 찾아졌지 얘들아? 괜찮아요? 네.
네, 여기 혹시 모르니까 안 지울게.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681번이야. 이거 알고 있으면 문제가 되게 쉬워져. 봐봐. 자, 681번 보시면 fx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은 두 점 마이너스 1, 3을 지난대요. 마이너스 1, 3. 얘가 fx래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에서 f의 3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0 이하가 되는 놈의 해가 마이너스 7부터 5라고 했고요. 문제에서는 f의 3분의 미친 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7x 빼기 2k의 값이 0 이하가 되는 놈의 해를 구하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여기 봐봐요. 봐봐요. 일단 얘들아, f에 뭔가를 넣어서 확인해서 0 이하가 되고 싶은 거지. 얘도 f에 뭔가를 넣어서 0 이하 찾고 싶은 거지. 근데 문제는 fx를 줬지? 그치? 그러니까 난 여기서 먼저 fx가 0 이하인 것부터 찾을게. 그럼 해가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인 거 괜찮아? 자, 이게 나왔어. 자, 이제 적용해 볼게. 자, 나는 f 안에 있는 노란색으로 써. 요 노란색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여야 0 이하가 되지. 맞아? 근데 여기도 얘를 내가 네모 박스라고 하시면 똑같이 f의 네모가 0 이하, f의 네모가 0 이하 구조가 어때? 똑같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저 네모인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그 네모가 누가 돼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1이랑 3이 돼야 될 거라고요. 여기까지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여기서 x값을 풀어줬지? 그럼 난 여기서 x값 계산할 거야. 양변에 3 곱할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k 9가 될 거고,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해주고 k를 더해 주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x고요. 여기 네?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할 거니까, 마이너스부터 할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k잖아, 그치? 마이너스 해주니까 여기 마이너스 9고 k를 더할 거니까 부등호 이렇게. 되겠나요? 네, 이게 여기 있는 누구랑 같대? 얘랑 같은 거지. 그러니까 부등호가 반대로 줬었네. 얘가 얼마면 돼요? 그렇지, 얘가 마이너스 7. 저기 있는 3 플러스 k가 얼마? 5면 돼요. 그러니까 k가 얼마예요? 2. 구해졌지. 이제 문제에서 얘 구하래지. 얘도 f의 네모가 0 이하. 구조 똑같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네모인 3분의 7x 마이너스 2k. k가 2니까 얘가 누구랑 누구 사이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과 3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3 곱하고 4까지 더할게. 얘들아, 3 곱하고 4도 더할게. 그럼 3 곱하니까 얼마니? 4 더하니까 1 되시고 3 곱하고 4 더하니까 얼마야? 13. 그러니까 x는 누구부터? 7분의 1부터 어디까지? 7분의 13까지 이렇게 가주시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알겠나요? 얘들아, 이렇게 안 하면 이거 식 다 세워야 돼. 봐봐. 식을 다 세워야 돼. 이게 대환장 파티 일어나요. 얘는 그나마 할만하지. 이거 0보다 큰 게, 이 교과서적인 풀이를 지금 내가 보여줄게. 교과서는 뭐라고 풀라고 시킬 거냐면 0보다 큰 게 이거지. 그럼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부터 판단할 거야. 0보다 큰 부분 찾았더니 해가 모였지. 0보다 큰 부분 찾았더니 해가 이렇게 모였지. 그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지.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고 4예요. 그러니까 저 함수는 a의 x 플러스 2랑 x 빼기 4가 저기 있는 이 함수가 될 거란 소리야. 됐어? 그래주면 b 이거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8a가 되거든? 그럼 b 대신에 뭘 쓰고? c 대신에 마이너스 8a 써서 여기다 대입해서 전개해서 풀란 소리야. 내 말 이해해? 전개해서 풀란 소리라고. 전개하는 거 사실 어렵지 않아. 근데 그냥 오래 걸릴 뿐이야. 알겠냐? 어차피 b 대신에 마이너스 2a, c 대신에 마이너스 8a 넣어주면 어차피 a 똑같이 있을 거거든. 그럼 a로 묶어내면 되지?
그럼 또 2차 함수 그릴 수 있지? 하시면 돼요.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할 만한데 요 식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면 이건 식을 한 번 만들고 또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귀찮다 이거예요, 저는. 아시겠어요? 이게 함수를 바라보는 관점인 거니까 좀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이 두 개는 연결시켜 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혜연이 너 안 되지 지금. 그쵸? 일단 찍어놔봐. 또 대충 안다고 또 안 찍지 말고 웬만하면 찍어놓고 정리해놔. 이렇게 안 풀었으면. 성경이 전개해서 풀었지? 아니 시원이 이렇게 풀었어? 오. 얘는 이렇게 풀었어? 설명한 보람이 있네 옛날에.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30분? 잘했다 야 그래도. 자, 정리했으니까 제대로 알아둡시다. 자, 유형 6은 뭔데요? 아, 이거 조금 중요하긴 해. 682만 할게요, 여러분. 682 x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5의 x 플러스 5n 0 이하가 되는 정수 x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n에 대해서 물어봤어. 2차 함수가 0 이하죠. 그릴 거야. 인수분해 되니? 저건 할 수 있지? 인수분해가 보여요. x 빼기 5랑 x 빼기 n 이거 풀 거지. 그리려고 했는데 5랑 n이 보일 거거든. 누가 큰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나눠봐야 되지. 그러니까 나는 나눌게. 케이스 1 첫 번째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n이고 여기가 5예요. 얘는 지금 그러니까 n 값이 5보다 어떤 거야? 작은 경우지.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또 뭐도 있겠어요? n이 5보다 큰 거. n, 5 이런 경우도 있겠지. 맞니? 라스트는 누구 있어요? 그렇지. 둘이 같은 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세 가지 중에 무조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씩 확인합시다. 여기가 0 이하가 될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바라볼 거지. 그렇죠? 근데 저기에 지금 정수 x가 몇 개 있으라고? 3개 있으시라고. 그렇죠? 그럼 3개 있다는 소리는 이 값은 정확히 5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5 있고 4 있고 누구까지 있으면 돼요? 3까지 있으면 되지. 그래야 정수 3개지. 그러니까 2는 어디 있어야 돼? 바깥으로 강타시키면 되죠?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n이라는 것이 2와 3의 사이에 일단 있어야 될 거고 같을 수도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만약에 요 n 색칠한 놈이 3으로 갔다고 쳐. 그럼 어차피 여기 색칠해서 이렇게 갈 거지. 그러니까 3부터 5까지 다 들어가죠. 정수 3개 되니? 오, 그러니까 3이랑은 같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 자식이 2로 들어가서 색칠해서 가시면 2를 새롭게 또 포함시켜줘야 되네? 네. 듣고 있니, 현아? 그럼 돼요, 안 돼요? 얘는 등호 들어가면 안 될 거야. 아, 그러니까 n 값이 5보다 작은 경우에서는 이런 경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n 값 자연수 되는 거 누구밖에 없어? 3밖에 없는 게 첫 번째 거에서의 정답. 됐나? 두 번째는 여기 5부터 n까지를 또 마찬가지로 바라보실 건데 여기서도 정수가 3개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거야. 여기 5라는 숫자가 쾅 하고 있으니까 6 하나 쓰고 7 하나 쓰면 끝나지. 그럼 5, 6, 7 들어갔지? 그럼 8은 어디 있어? 바깥쪽에 있어요. 그럼 같은 논리로 n, 7, 8 될 거고요. 등호는 좀 빠르게 해볼게요. n이 8 들어가면은 8도 세버리니까 안 되고요. 7이랑은 겹쳐도 상관없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n값은 누구밖에 없어요? 7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는요 0 이하가 되라 그랬는데 0 이하인 게 딱 얘 하나밖에 없지. 그럼 애초에 정수가 몇 개밖에 안 보여? 한 개밖에 안 되니까 얘는 나가리. 오케이. 그 다음 갑시다. 유형 8.
686번을 보시면 해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를 갖도록 하라는 소리가 해가 존재하라는 소리지. 그치? 자, 이거 이제 이차 함수로 가서 보면 되나요? 아니죠. 태우야, 제 이차 함수야? 몰라요. 왜요? K 값을 몰라서. K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넌 나눠야 돼요. K가 뭐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와 K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경우, K가 뭐인 경우? 나눠서 얘는 2차 함수가 아닐 거고 이건 2차 함수인데 이럴 때는 위로 블록, 이럴 때는 아래로 블록. 맞지? 이럴 때는 위로 블록이니까 K수 나눠본 거다. 됐니? K 값이 마이너스 1이면 0, 0 다 뒤져서 이렇게 되지. 말이 돼? 안 돼. 그 말인즉슨 K 값이 마이너스 1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애초에 해를 존재하지 않죠. 그쵸? 그 다음 K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커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K 플러스 1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얘 무조건 아래로 볼록 이렇게 생기죠. 맞아. 근데 우리는 0 이하인 곳이 존재하고 싶지. 0 이하인 곳이 존재하고 싶어. 그러니까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부분이 있고 싶어요. 그럼 X축이 여기 있으면 될까요? 안 되죠. 접하거나 위에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우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은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거나 이렇게 위로 가져야 0 이하인 부분이 존재하네. 괜찮나?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는 게 다 가능하니까 판별식이 뭘 쓸 거다? 크거나 같다. 0 이상이다 쓸 거죠? 자, 그러니까 짝수 판별식 갈게요. 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C를 쓸 거니까 요렇게 0 이상이다예요. 그러니까 전개를 해주면 4K 제곱에 여기가 4K 아니지 2랑 이게 4에다가 16인가? 8. 아니 뭐야 얼마야? 8. 8K죠? 그렇죠? 미안해요. 그리고 플러스 4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가 0 이상이라서 양변 다 2로 나눠줄 것 같은데 2K 제곱에 플러스 3K에 플러스 1이 0 이상 됐니? 그러니까 얘가 2K K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쓰실 거니까 K 값 보이죠? 이제 그래프 안 그려도 괜찮나? 그래프 안 그려도 보이니? 그러니까 K 값이 마이너스 1 이하 혹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이죠. 근데 우리는 K 값 뭐인 상태를 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상태 보고 있으니까 누굴 정답으로 택해줘야 돼요? 이걸 정답으로 택해줘야 되겠지. 됐니? 이게 또 답이 될 거고요. 이제는 얘예요. 얘는 K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여기가 음수야 양수야? 음수니까 위로 블록이지. 근데 우리는 0 이하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얘는 무조건 있지. 그치? 얘는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무조건 내려가잖아. 그럼 언젠간 무조건 X축 밑으로 내려가니까 얘는 그냥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K 값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도 가능한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인 답으로 써야 되는 건 K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괜찮고요. K 값이 누구 이상이어도 괜찮아요? 네. 이거 모두 가능한 거니까 합쳐서 쓸 겁니다. 됐습니까? 됐고 다음 694 694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수 A의 합을 구하래요. 정수 A 합이에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a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 그랬고요. 그 다음 x에 대한 2차 부등식 x의 제곱 빼기 ax 플러스 이거 a 빼기 3이라고 그냥 써놓을게. 자, 그놈이 0보다 작은 것에 해가 없대요. 없대요.
여러분들 위의 식부터 해석을 할까요? 밑에 식부터 해석할까요? 니네 마음이야. 위에부터 볼까요? 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대요. 이거 2차 부등식인가 또? 왜요? A값 몰라서. a 값이 0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나눠봐야 되지? a가 0이라면 얘는 5가 0보다 큰 거지. 그치? 그러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큰 거지.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 가능해요. A값 0 된다는 소리야. 됐니? 그 다음 이제 A값이 0이 아닐 겁니다. 그럼 A값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나눠 보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어.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위로 블록이 되냐? 아니요. 위로 블록이면 언젠간 내려오지. 네. 그러니까 항상 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블록만 가능해요? 아래. 그렇죠. 아래로 블록인 상황에서만 그래프가 무조건 떠 있어야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린 판별식 얼마다? 작다 쓰실 거야. 판별식 쓰실 거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c 쓰셔서 0보다 작다니까 a가 0과 5 사이 괜찮겠니? 됐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얻어낸 것은 a 값 0인 거 답이 됐고요. a 값이 0보다 클 때 0과 5 사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답이 0부터 5까지입니다. 얘가 답이 된 거죠? 됐죠? 자, 이렇게 밝혀낸 거고. 저기 등호 붙여요. 여기 판별식이요? 아니요. 저는 0 A5에 아, 여기요? 아, 나 이것도 따로 쓰려고 그냥. 같이 합쳤을 거니까 붙이면 되긴 하지, 결국은. 그치? 이따 마지막에 한 번에 다 합치려고. 자, 그 다음 얘도 만족을 해야 돼요. 해가 어떠래요? 그냥 같이 쓰자, 그냥. 해가 없다 그랬지, 얘들아? 이놈의 해가 없대요. 근데 이 아래로 블록이지. 무조건이지. 근데 해가 없어야 돼. 0보다 작은 부분이 없어야 돼. 그럼 이 자식 모양이 또 어떻게 되란 소리야? 0보다 작은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이거 되지? 모두 돼요. 이것도 되지? 그러니까 판별식 뭐예요? 작거나 같다지? 또 가주시면 b제곱 마이너스 4배의 a의 a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을 거예요. 그럼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3a의 제곱에 플러스 12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a제곱 마이너스 4a가 0 이상. 해가 갈라지지 얘들아? 그러니까 a 값이 0 이하거나 a 값이 뭐다? 4 이하가 될 거라는 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맞아요. 근데 얘들아 문제는 다음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시키랬지? 그럼 여기서 나온 조건과 여기서 나온 조건을 둘 다 만족시켜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합쳐서 쓰는 거예요? 겹치는 거 쓰는 거예요? 겹쳐서 쓰는 거지? 겹치는 거 찾자고요. 겹치는 거 찾으시면은 0부터 5 전까지인데 0이 일단 된댔지. 그러니까 일단 A 값 0 채택할 거고 얘는 4 이상인데 5보단 작으래. 그러니까 4 이상 5 미만. 됐어요? 이렇게 정답을 체크할 것이니까 모든 정수 A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누구밖에 안 나오냐? 0이랑 4니까 합해봤자 4지? 그래서 4라고 쓰면 될 것 같네요. 되셨을까요? 됐을까요? 네. 됐다. 됐어. 그럼 뒤로 넘어가서 722번까지죠? 응? 더 있어? 아, 미안. 696이요? 696. 자, 0부터 2까지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2a의 x 플러스 2a 플러스 6이 항상 0보다 크대요. 얘가 성립한대요. 자, 이거 인수분해 되나? 안 돼요. 근데 나는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이거 볼 거지. 여기 x값 얼마게? a일 거야.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유형이었을 거예요. 자, 확인합시다. 나는 x값 a라는 걸 체크해 놓은 상태에서 0부터 2까지만 빗금 쳐서 바라볼 거고 그 0부터 2까지 범위에서만 0보다 크면 되지. 다른 곳은 0보다 크든 작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내 말 이해해? 다른 곳은 상관이 없는 거지. 근데 지금 0이랑 2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린 범위를 뭐 해야 돼? 나눠야 돼요. 0이랑 2가 다 이렇게 몰빵됐다고 쳐볼게요. 됐어요? 그럼 이러면 얘들아, 첫 번째 경우 2가 a보다 지금 어떤 경우야? 작은 경우지. 됐니? 이런 경우라고 하신다면 빗금을 우리가 이렇게 치실 거니까 요 빗금 범위에서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지. 그럼 어디 비교해 주면 되냐? 그치? 제일 작은 게 0보다 크면 되지. 이해해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값이 뭐냐면 2를 넣었을 때 맞냐? 2를 넣어볼게요. 4. 얘랑 만나니까 10. 마이너스 4a 플러스 2a니까 얘가 10-2a가 될 것 같아. 괜찮나요? 네. 그러니까 아하 이럴 때는 10-2a가 일단 0보다 크면 될 거예요. 그럼 나머지도 당연히 0보다 크겠지? 근데 이게 같아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x축이 1로 딱 들어간다고 해도 어차피 우리는 0보다 큰 거 만족해 안 해? 안 하죠. x축이 딱 들어가면 얘들아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우린 2도 볼 거잖아. 근데 2일 때 0이 돼 버리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등호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a 값 어떻게 돼요? 5보다 작지. 그치? 근데 내 말 잘 들어보겠니? 얘들아, 나는 지금 0이랑 2가 왼쪽에 쏠린 거 봤지? 야, 어차피 2랑 a랑 같아도 뭐해도? 같아도 2가 여기 오는 소리잖아. 그래도 어차피 제일 작은 값은 2 대입할 때지. 그럼 2가 똑같이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 등호 들어가도 괜찮을까? 제 말 이해했니? 자, 그러니까 아하, 요 첫 번째 경우에서 나오는 정답은 2 이상인데 5보단 작으라고 했으니 2부터 5 직전까지가 첫 번째 경우의 정답일 거야.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갈사. 두 번째는 둘 다 오른쪽으로 쏠린 경우부터 봐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봐서 여기지? 이번에는 0일 때를 비교해주면 될 것 같네. 맞죠? 0일 때를 바라보시면 여기다 써야겠다. 0일 때를 바라보시면 0 넣어주니까 0, 0 해서 얼마예요? 2a 플러스 6일 때지. 그치? 그때의 값인 2a 플러스 6이라는 값이 또 0보다 크면 될 거예요. 돼요? 또 이게 x축이라고 하면 0일 때 0의 값을 가져버리지?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등호 안 들어가고. 됐나? 됐니? 근데 지금 이번의 경우가 얘들아 0이랑 a랑 비교했을 때 a가 더 작은 경우잖아. 그치? 근데 이건 역시 A랑 0이랑 같아도 0이 1로 들어가도 어차피 0 넣었을 때가 제일 작은 건 똑같은 상황이죠. 제 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등호 들어가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은 경우 맞죠? 그쵸?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갖다가 또 여전히 우리는 무슨 뽕 시킬 거야? 짬뽕. 겹치는 거 찾을 거지? A가 0 이하예요. 근데 얘는 A가 마이너스 3 이상이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0까지가 되시는 게 정답이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0과 a가 저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라 0과 a가 어떻게 될 수도 있지? 사이좋게 이렇게 나눠 가질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대칭축을 기준으로 여기 봐. 어려운 게 나올 수 있어. 대칭축을 기준으로 0과 a가 딱 가운데 침 나왔네. 이 가운데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같은 놈.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근데 우리는 어차피 지금 무슨 값 보고 있냐? 최소값 보고 있지. 0과 a가 이렇게 있든 정 가운데 위치하든 어차피 최소값은 누구야? 대칭축이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하 3번에서 a 값이 0과 2 사이일 때는 어차피 아무데나 다 들어가고 빗금 칠 거니까 이때가 제일 중요한 값일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0 a 넣어주니까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a 플러스 6이죠? 됐나? 네, 이런 경우에서는 아하, 저기에 있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6이라는 것만 관찰하면 되고, 그건 역시 우린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이 어떻다? 0보다 작은 거다라고 쓸 거라고요. 되셨나요? 네, 요 마지막도 지금 사실 쉽지가 않아.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 하지만 우리는 이거 0보다 작은 부분 찾아봐야 되지. 찾아봐야 되지. 이거 0보다 A반이니까 해보자. 0보다 작은 부분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잘해봐.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이렇게 있다 그랬고 다른 친구들 너 뭔 말인지 모르겠니? 이거 A에 대한 이차 함수지? 0보다 작은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묻고 있어요.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어떻게 판단했어 성경이는? 한 명씩. 판별식도 괜찮고요. 이거 1 아니야? 대칭축? 1 넣어. 음수지? 그럼 무조건 밑에 있는 거지? 그래요. 무조건 근 2개 있죠? 그러니까 우린 얘랑 얘 사이인 거 찾아줘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뭐 할 거냐면 인수분해 안 되셨으니까 근의 공식 이용할 거야. 됐어? 근의 공식을 이용해주면 각각의 근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 좀 하자. 짝수 근의 공식 좀 쓸게요. 그럼 얘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빼기 ac니까 이거 맞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7 되겠나요? 됐어요? 우리는 이 사이를 찾아주는 거지. 괜찮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1 마이너스 루트 7부터 등호 없네요. 부터 a가 1 플러스 루트 7 사이를 찾아주실 거야. 그쵸? 그런데 우리는 a가 0과 2 사이지 이미. 근데 얘는 잘 보시면 얘들아 루트 7이 이미 2점 몇이에요. 그럼 얘는 3점 몇이지. 얘는 1에서 2점 몇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1점 몇이죠. 근데 우리는 이럴 때 이걸 만족하는 거니까 둘이 겹치는 거 찾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둘이 겹치는 게 어디라는 게 보이냐? 어딘지 보여요? 겹치는 거 어디예요? 쟤죠? 이게 맞죠? 0과 2는 이렇게 있는 거고 얘네 둘은 1 마이너스 루트 7, 1 플러스 루트 7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 겹치는 거 이거지?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은 어디다? 0과 2 사이가 되실 거라고요. 됐나요? 그럼 이제 다 끝났어 얘들아. 우리는 대칭축이 A가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케이스를 1번 경우 또는 2번 경우 또는 몇 번 경우? 3번 경우로 나눴어. 맞아요? 1번 경우에선 얘가 답이 된다 그랬고 2번 경우에선 얘가 답이 된다 그랬고 3번 경우에선 얘가 답이 된대요. 그럼 최종적인 답은 이 세 개를 뭐 해주면 돼요? 합쳤으면 되는 거지. 그쵸? 또는의 관계니까. 그러니까 읽어보시자. 마삼보다 커요. 0까지 된대. 근데 0보다 큰 것도 되고요. 2 직전까지 된대. 근데 2도 되고 어디까지 간대? 5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은 뭐라고 쓰면 돼요?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야? 5까지. 이렇게만 쓰면 끝납니다. 괜찮을까요? 또 괜찮겠니? 네, 이게 2차 함수가 섞인 어려운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네, 사진 한번 찍고 다음으로 가자. 자, 722번까지가 질문이시거든요. 불러보자. 710. 시원 710? 710이랑 몇이요? 717.
717. 721. 721? 현우야, 질문 좀 해봐. 22번? 아니, 도대체 칠판 지우개를 뭘 사야 되지? 왜 이렇게 나는 깔끔하게 잘 안 지워지지? 한 번만 칠판을 쓰면 이렇게 지저분해지네. 왜 그러지? 자, 가자. 708. 왜? 뒤에 빠른 정답이 있길래. 아, 그 처음 봤어서? 네. 혜인아, 네가 발견을 못했는데 태우가 발견했겠니? 저 건성이가 더 돈번거리는 녀석이. 자, 연립부동식을 푸는 건데 위에 거 그냥 이렇게 넘겨서 풀자. 그리고 얘는 2x제곱 마이너스의 2a 플러스 5의 x의 플러스 5a가 0보다 작다를 푸실 거예요. 그럼 위에 거 풀어주니까 x 빼기 3, x 플러스 1이지? 그러니까 그게 0보다 큰 범위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됐죠? 그럼 여기도 살짝 문제를 바꿔보시면 2x 여기 x 쓰시고 5를 갖다가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가 a를 하나 붙여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괜찮나요? 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x값 2분의 5 하나 보이고 a 하나 보이지. 근데 마찬가지로 a가 지금 2분의 5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케이스를 나눠서 볼 건데 그 나눈 케이스와 얘의 겹치는 부분을 찾았을 때 x 값이 몇 개래요? 마이너스 1이래요? 아, 정수가 x가 에이씨 어디 갔어? x 값이 한 개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었구나. x가 마이너스 1이 딱 해가 되라고 하는 거죠. 마이너스 2야? 총치적 난궁이구만. 마이너스 2가 해가 된대요. 자, 그럼 확인해 보자 얘들아. 우리 머리 쓰기 전에 살짝 간략하게 볼게요. 자, 일단 요 놈은요 해가 마이너스 1, 3 저렇게랑 저렇게예요. 그쵸? 그럼 딱 느낌이 얘가 아직 뭔지는 몰라도 이 자식이랑 겹치는 걸 찾았을 때 마이너스 2만 나와야 되잖아. 그럼 이런 데선 겹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소리 괜찮니? 이제 정수 x가 2구나. 마이너스 2구나. 아니다. 취소할게. 다시 할게요. 자, 나눠볼게요. 얘는 안 되겠네요. 우리는 2분의 5랑 a를 쓸 거니까 나눠볼게요. 얘를 2분의 5, 얘를 a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나요? 이러면 지금 a랑 2분의 5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큰 거지? 0 미만 찾을 거니까 2 사이 돼요? 얘들아, 딱 봐도 얘랑 겹치는 게 마이너스 2가 되냐? 전혀 딴 데서 겹치고 있지. 상관이 없지. 애초에 따질 필요도 없어요. 됩니까? 그럼 두 번째, 이제는 저 작은 쪽으로 보내볼게요. a, 여기가 2분의 5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렇게 가줄 거야. 됐어? 그럼 이게 이 자식과 이 자식이랑 겹쳐서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긴 하지. 왜냐면 2분의 5보다 작아지는 거고요. 얘도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2가 들어있긴 하거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기 위해 두 개의 그림을 같이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찍고 여기 3 찍고 요거예요. 됐죠? 그리고 밑에다 그린 놈을 내가 초록색으로 좀 바꿔서 풀게요. 자, 여기 이 사이를 볼 거니까 아하, 2분의 5라는 것은 대충 이런 데쯤에 있어서 이렇게 넘어가실 거지. 맞나? 넘어가시면서 우리는 A가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겹쳐지는 거 찾아서 누가 나와야 해? 마이너스 2가 나오셔야 되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2가 나오시려면 이렇게 침범해야겠네. 그치? 침범해서 이렇게 중간에 딱 하고 이렇게 끊어줘야
요 겹치는 부분이 발생을 하실 거고 거기에 유일하게 누구만 있고 싶어요? 마이너스 2라는 정수만 있고 싶은 거죠. 됐나요? 아하, 이렇게 마이너스 2만 정수가 있게 된다는 것은 이런 데에 누가 있으란 소리야? 마이너스 3이 있으란 소리죠. 되셨나요? 확인합시다. 우리는 A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사이라는 거 확인했고 등호가 돼도 되는지 확인해 볼 거야. 얘가 요 마이너스 2로 왔어요. 그러면 요렇게 빵꾸 이렇게 가지. 그럼 마이너스 2 빵꾸 뚫렸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되니까 얘네들이 같으면 안 돼. 마이너스 3은 되는 거 느껴지냐? 네, 끝. 됐죠? 네, 라스트 안 한 게 있는데 볼 필요가 있을까? 그치. 얘는요, 이게 0 미만인 게 없지, 애초에. 애초에 해가 없지? 그러니까 위에 거랑 겹쳐지는 거 찾을 수가 없어요. 저렇게 됩니다. 알겠죠? 얘들아, 이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해야 되게 따져봐야 돼요. 그 외에 방법이 없다. 710. 싫어. 이거 뭐야, 이게? 위의 식을 x에다가 빼기나 이렇게 쓸게. a제곱 빼기 6a라고. 어차피 근 찾는 거에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근 찾는 게. 자, 그리고 밑에 식은요. x 빼기 2a가 되시고 여기가 x 빼기에 2a 빼기 16 0 이하가 될 겁니다.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얘는 실수 x가 오직 한 개래요. 실수 x가 오직 한 개래더라. 이게 문제가 진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실수 x가 오직 한 개라는 것과 정수 x가 오직 한 개라는 것은 문제의 차이가 그 질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실수가 딱 한 개 있으라는 것은 진짜로 겹쳐지는 게 범위가 아니라 그 포인트 하나라는 소리야. 맞지? 근데 정수 x가 하나라는 것은 꼭 그 하나가 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 3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1 이렇게 겹쳐져도 정수는 누구밖에 없어? 2 하나밖에 없지. 하지만 겹쳐지는 범위는 범위로 나와 있지. 맞냐? 그러니까 겹쳐지는 해가 정수가 하나냐 혹은 실수가 하나냐라는 것은 애초에 달라요. 실수가 하나이시려면 3 이하인 것과 3 이상인 것 이렇게 가야 되잖아. 포인트 하나라고. 정말 이해하냐? 그럼 여기로 가자. 다시 해. 얘는 실수 x가 한 개 되고 싶어요. 그쵸? 위에 거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9랑 a제곱 빼기 6a죠. 그쵸? 자, 그럼 그 둘 중에서 누가 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쵸? 나눠봐야 돼요. 1번을 보시면 마이너스 9를 기준으로 저도 왜 저래? 이렇게 돼서 아래로 블록이니까 요 사이지. 이제 이참수도 그냥 생략하고 가보자.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도 있죠? 마이너스 9. 그렇죠. 마이너스 9가 더 큰 것.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둘이 뭐 할 수도 있지? 마이너스 9랑 a제곱 마이너스 6a가 같아서 그래, 요거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세 가지가 될 거야. 됐어? 네. 이제 확인을 해봅시다. 밑에 있는 것은 누가 큰지 보일 텐데 2a랑 2a 플러스 16이지. 그럼 2a가 커요? 2a 플러스 16이 커요? 2A 빼기 16이요. 아, 죄송합니다. 2a 빼기 16이군요. 자, 그럼 2a랑 2a 빼기 16인 거니까 2a 빼기 16이 크지? 아, 더 작지? 네. 아이씨, 웃지 마. 자, 그러니까 여기가 2a 빼기 16이고 여기가 2a인 건 확실하시고 아래로 블록이니까 여기서부터 저기예요. 됐을까요? 자, 우린 1번 경우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겹치는 거 해서 실수 x가 하나가 되는지 요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지 요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지를 확인하실 거예요. 됐나요? 얘들아, a가 너무나도 많은 아주 개판 5분절긴 상황이지. 자,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확인 좀 할게요. 일단 얘네들이 같으란 소리는 마구를 넘길 거니까 a가 얼마란 소리게?
3인 경우라는 소리일 거고요. 우리 A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하려 그래요. 됐나요? 자, 이것은요. A 제곱 빼기 6A가 마이너스 9보다 큰 경우지. 그러니까 넘어가시면 플러스 9 이런 경우 맞나요? 그렇죠. 이게 0보다 큰 경우 마이너스. 미안해요. 그러니까 플러스 9 하시고 이렇게 써야겠죠? 맞아요? 괜찮죠? 그럼 얘들아 이거 있어요? 만족시키는 거 없지. 얘는 A 빼기 3의 전체 제곱인데 그게 0보다 작으래. 그럼 A 값 누구밖에 없어? 3밖에 없지. 근데 그 3은 여기서 했지.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걸 만족하는 A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어? 얘는 배체. 됐나? 그럼 이 경우는요. A 제곱 마이너스 6A가 마이너스 9보다 큰 거니까 플러스 9로 넘겨가지고 0보다 큰 거지. 그럼 A 빼기 3의 제곱이 0보다 큰 거지. 그러니까 A가 누구만 아니면 돼요? 3만 아니면 되죠? 됐냐? 자 그럼 됐어 얘들아. A가 3인 경우는 1번 그래프가 얘 하나만 답이 나올 거고 A가 3이 아니시면 이 첫 번째 경우가 된다라는 소리죠. 자 아직 뭔진 모르지만 우린 여전히 1번과 2번에 겹치는 부분을 찾아서 실수 X가 몇 개 나와야 해요? 3이 한 개가 나와야 돼요. 자 얘들아 이러 둘이 먼저 한번 봐볼게. 이 좀 간단하잖아. 됐냐? 이 말인즉슨 A가 얼마란 소리야? 3이란 소리지. 그치? 그러니까 A가 3이니까 여기에 지금 3 하나만 마이너스 9 하나만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놈은 이제 어떻게 바뀌실 거냐? A가 3이시니까 두 번째 것은 얼마야? 마이너스 3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0 여기는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얘랑 얘랑 겹쳐지는 실수 몇 개야? 답 됐네요. 끝났네요. 그쵸? 얘는 마이너스 9 하나고 여기 마이너스 9 하나 딱 들어있잖아. 맞니? 그래? 렌즈 때문에? 그렇구나. 마이너스 9 깜짝 놀랐네. 됐죠? 네, 답 끝나버렸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우리 이것도 볼까요? 얘네 둘이 보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해보자. 자, 그럼 얘랑 얘랑 겹쳐지는 걸 봐야 되거든요. 맞죠? 얘들아, 얘는 A제곱 빼기 6A고 얘는 2A 빼기 16이고 얘는 2A고 심지어 이 마이너스 9를 기준으로 뭐가 더 큰지도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얘 어떻게 봐야 될까? 각각의 최소값이랑 최대값 길이 같다는 다음에 뭐라고? 저쪽에서는 최소값하고 이쪽에서는 최대값 된 다음에 그렇지. 그런 아이디어로 가면 되지. 오. 봐봐, 이게 약간 조금 혜연아 지금 모기 볼 때가 아니야. 모기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으니까 네가 이러면 어떡해. 얘들아 봐봐. 이게 지금 시원이가 하는 말이 제일 정확하게 보는 말이야. 얘랑 얘를 같이 하나의 수직선에다가 하나에다가 그려서 보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누가 큰지 얘네 셋이 그러니까 얘랑 얘가 큰지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 누가 큰지 얘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누가 큰지 아무것도 모르거든. 다 따지기 너무 복잡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냥 뭐만 찾고 싶은 거냐면 실수 X가 하나가 되냐 묻고 싶은 거지. 그치?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수 X면 무조건 겹쳐지는 게 이렇게 포인트 딱 하나만 나와야 된다 했었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실수 X가 딱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은 이런 게 있을 거라는 거지. 마이너스 9 A제곱 마이너스 6A 이렇게 들어가는 흰색 그리고 초록색이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그치? 아니면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이번엔 마이너스 9랑 A제곱 빼기 6A가 이렇게 넘어가시고 저기 있는 2A 빼기 16과 여기가 2A가 되셔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 두 가지가 안 된다면 여기선 실수 X가 하나만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된다면 그거 답으로 채택하면 되지. 되겠니? 얘부터 확인해 볼까요?
얘는 얘랑 얘가 어떻단 소리야? 같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자식과 이 자식이 같은 거니까 a제곱 빼기 6a와 2a 빼기 16이 같은 거니까 a값 바로 계산해 볼까요?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이니까 a값 얼마야? a값 4. 답 되나 보네. 그치? 그치? 실제로 넣어보면 마팔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4 넣으면 8. 부등식 관계 문제 없죠? 여기도 확인합시다. 9가 누구면 돼요? 그러니까 A가 얼마예요? 2분의 마이너스. 돼요? 실제로 넣어서 확인해도 될까 안 될까? 되네요. 그러니까 얘도 답이고요. 너도 답이시고요. 누구도 답이다? 어디 있어? 3인 경우도 답이 되겠네요. 됐나요? 문제가 어렵습니다. 알겠나요? 됐지? 얘들아, 이거 지금 케이스 나눈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얘가 누가 큰지 대수 비교를 해서 푸는 게 원래 정상적인 수순이라면 얘는 그걸 다 비교하기 너무 어려워. 근데 우리는 문제를 푸는 거니까 실수 x가 하나만 되도록 하라 했으니 얘네가 결국 겹쳐지는 부분이 실수가 하나만 나온다는 것은 이렇게 서로 약간 등대고 맞물리는 거. 딱 하나의 포인트에서만 맞물리는 것밖에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중요한 거라고요. 괜찮습니까? 네. 목이 지나가니까 나도 눈이 가는구나. 6, 7, 7, 1, 7. 한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에서 밑면의 가로 길이를 4만큼 늘리고 세로의 길이는 이만큼 줄여서 새로운 직육면체를 만들었대요. 이 직육면체의 부피가 처음 직육면체 부피보다 작아지도록 하래요. 야, 처음 것은 정육면체니까 A가 된 거고 이거 바꿔준 것은 가로를 4만큼 늘렸고 세로를 2만큼 줄였고요. 높이는 그대로네요. 됐나요? 근데 새로 만든 직육면체의 부피가 얘가 처음 직육면체의 부피보다 작고 싶대요. 그럼 이거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지 얘들아. 얘는 a 세제곱이고 얘는 a 플러스 4 a 빼기 2지. 이거 풀 거지. 야, 3차식이 나왔네? 3차 부등식이네? 못 풀지가 아니에요. 그쵸? 양변에 뭐 나누고 싶어? 여기 나누고 싶어요. 그럼 a 제곱이고요. 여기는 a 플러스 4. 여긴 뭐예요? 안 바뀌지 부등호? a는 어차피 뭐니까? 길이니까. 그치? 됐어? 그러니까 계산해주면은 여기 a 제곱이 나왔으니까 얘를 절로 보낼게요. 그럼 여기 남는 것은 2a 빼기 8 되나요? 그러니까 a 값은 누구보다 작다? 4보다 작다. 근데 0보다는 어떨 것이다? 클 것이다. 됐나? 근데 길이를 줄였지. 그럼 얘들아, 이것들도 다 길이니까 뭐가 돼야 돼요? 양보다 커야 되지. 그러니까 a는 누구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거 반영해 주니까 a 값은 2보다 커야 되고 누구보다 작아요? 4보다 작다라고 써야죠. 됐죠? 721 721 안 할게요. 왜냐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저 2차 함수가 0 이상이죠? 그럼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을 거다. 끝났지? 됐고, 저 2차 방정식이 허근이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겹치는 거 찾으면 돼요. 얘는 패스합시다. 자, 그 다음 우린 722번으로 갈게요. 이거 하고 잠깐 쉽시다. 722번 보시면 허리 아파? 네. 허리 아파? 722번 가볼게요. 자, 얘들아, 우리 저 절대값 더한계의 6보다 작은 것을 만족시키는 실수 K에 대하여라 그랬지. 그럼 일단 저걸 만족시키는 K값 구해야 되지. 우리 저거 범위 나눠서 푸는 걸 할 줄 알죠? K값 2기준, 5기준 나눠서 범위 푸는 거지. 그게 정석이니까 그거 할 줄 알긴 해야 돼. 근데 우리 그래프도 알죠? 그치? 바로 할게. K값 2, K값 누구? 5예요. K값 2보다 작으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다 뭐예요? 음수,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저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2K에다가 플러스 7 됩니까?
돼요? 그리고 2랑 5 사이에서는 k 빼기 2는 양수로 풀릴 거고 k 빼기 5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건 플러스로 나오고 뒤에 건 마이너스 붙여 나오니까 얼마네요? 3 되죠? 오른쪽은 둘 다 플러스로 나오니까 2k 빼기 얼마? 7 될 거지. 괜찮니? 얘들아 우리 지금 K축에다 그리고 있는 거야. K가 2인 거 5인 거 K축에 그리고 있어요. K에 대한 1차 함수네요. 기울기 음수니까 내려오실 거야. 됐어? 그럼 2일 때 살짝 넣어보니까 여기 얼마 돼? 3 되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그대로 상수함수처럼 가주면 되지. 다시 위로 올라올 거죠? 네, 근데 그게 지금 누구보다 작으래요? 6보다 작으래요. 6 당연히 위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 찾으면 되지. 찾자. 얘가 6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야? K값? 2분의 13. 2분의 13. 나 틀릴 뻔했네. 여기는요. 얘가 6인 거니까 얼마야? 2분의 그치. 됐니? 그러니까 우리는 6 이하인 걸 찾으라고 문제에서 6보다 작은 걸 찾으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족시키는 K값의 범위는 2분의 1부터 어디까지다? 2분의 13까지라는 범위를 일단 첫 번째에서 구하는 겁니다. 됐죠? 그것에 대해서 2차 방정식 저자식이 무슨 근을 가지래요? 허근을 가지라고 하네요. 얘가 허근이래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한별 씁시다. B' 제곱 마이너스 AC 쓸 거니까 그냥 얘가 0보다 작다 쓰면 되죠? 그러니까 3K 넘겨서 K라는 것이 4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우린 둘 다 만족할 거지? 그러니까 K 값은 4보다 크시고 누구보다 작아요? 됐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수 K 값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쓰시면 되죠. 괜찮니? 우리 얘들아 서술형 아닌 이상 그래프 그려서 그냥 빠르게 해버리자. 알겠죠? 네, 잠깐 쉬었다가 오늘 근해 분리 내용 설명하고 테스트 보고 갑시다. 네. 다음 합시다. 뭐 수학 그래프 보고 있는 거야? 되게 재밌는 그래프들이 많지. 여기서 공대를 희망하는 사람이 누구야? 아이고. 공대 갈 사람 없어? 그럼 다 인문 계열이야? 아이고 이런. 왜 인문 계열 왜? 왜? 너 많이 들어봤겠지만 훈수 하나 더도 돼? 아니 일단 난 예체능을 진짜 비추하는 건 음악 교육? 비추하는 건 맞다 음악 교육이었다. 예체능을 비추하는 건 일단 체육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못하지. 체육 교육과를 나와야지. 그건 좀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체육학과, 뭐 체육과, 무슨 태권도과, 혹은 뭐 그런 것들 있잖아. 이게 보통 어떤 과랑 똑같은 거냐면 나 나온대. 내가 대학교는 수학과 나왔거든. 수학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나와서 굶어 죽는 곳이에요. 저 대학교에서 대학원은 수학교육과를 나온 거지. 대학교는 수학과를 나왔는데 수학과 나온 친구들 대부분 다 뭐 하고 있냐면 대부분 다 수학 강사하고 있거나 아니면 전문과 선생님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처럼 교직 기술을 해가지고 교사하고 있거나 이런 식이거든. 그리고 아니면 복수 전공을 해요. 쌤도 2학년 때, 3학년 때 복수 전공을 살짝 했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러고 탈주했거든. 정보보안 쪽.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배워가지고 이제 해커 겁나 멋있잖아. 딱 정장 입고 맨날 막 이게 무슨 멋있는 그 사이버 차트 보면서 막 띡띡띡 막 이런 걸 꿈꿨거든. 근데 이제 때마침 그 꿈을 왜 꿨냐면은 학교 선배가 쌤보다 10살이 많은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안랩 알아? 안랩? 안철수 연구소? 거기 유명하대잖아.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계시던 분인데 그 당시에 그분이 와가지고 후배들을 위해서 스터디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기본 언어부터 알려주고 막 했었거든. 근데 막 배우면서 그 선배가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세미나 해주시면서 야 너네 근데 왜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지. 그거 멋있던데요?
이래가지고 했더니 야, 내 복장 보이냐? 그래서 그 선배가 맨날 어떤 복장이냐면 그 면바지 통 큰 거 있지. 이런 거에다가 후질근한 막 카라티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맨날 입고 와가지고 초췌해가지고 수염 막 길어가지고 맨날 이러고 피곤하게 계시는 거야. 놓쳤어. 계시는 거야. 그래서 야, 니네가 생각하는 건 없다고. 우리는 맨날 그 정보 보안 쪽이니까 맨날 보안이 뚫리면 갑자기 술 먹다가 회사로 출근해야 되고 집에 있다가 집 가까운 사람이 회사로 출근해야 되고 이렇대. 그래서 자기 인생이 없대. 그래서 지금도 최근에도 그 선배를 한번 봤었는데 머리털이 다 빠졌어요. 그 여백이 미가 좀 많아져요.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아, 이게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안 했는데 아무튼 순수 학문이 약간 그래요. 근데 이제 교육과 있잖아, 사범대. 성균도 가고 싶은데 거기도 약간 나는 좀 비추하는 게 그 교사 있잖아. 너는 요즘에 그 빅 이슈 알아? 교육에서 빅 이슈? 응? 그거 최근에 나왔잖아. 저희가 가주는 겁니다. 막 그 말씀하셨던 분. 난 그분이 말 표현이 너무 거칠어서 그렇지 난 맞는 표현이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그 교사에 대한 입지가 너무 안 좋아요. 이게 너무 빨리 달라져야 되거든. 너네 솔직히 학교 선생님이 때리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편안하잖아요. 그치?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 그 정승재 선생님 알아? 그 쌤이 그러잖아. 자기는 선생이 아니라 생선이라고. 알아? 네, 알아요. 근데 그게 쌤이 그 말이 되게 10분 공감하는 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선생이 아니야. 니네 인격 이런 거를 터치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그나마 이제 너네가 여기서 막 담배 피고 이러고 수업 듣고 있으면 그런 건 때리면서 말려야지. 근데 이런 인격적인 사회 그 일원으로 만드는 분들이 학교 선생님이거든. 근데 너네는 사회에 나가서 그 인격을 좀 겸비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래야 범죄도 안 저지르고 감옥도 안 갔다고 그러지 않겠니? 그치? 근데 이게 안 잡혀버리면 안 되거든.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교사가 아니라 선생님이 아니고 이제 강사라고 보통 부르는 거지. 아무튼 이 입지가 좀 달라져야 아마 교사하기가 좋을 텐데 쌤도 교생 나가고 막 이랬을 때 뭐 은사님들이 야, 하지 마. 존나 싫어. 존나 힘들어. 튀어. 그냥 학원에 있어. 이러는 거야. 선생님들이 맨날.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이러고 결국 지금 여기 있지만 아무튼 그런 게 조금 안타깝지. 그러니까 물론 그래도 반대로 입학이 좀 쉬워졌죠. 선생님 알고 있니? 입학이 그나마 좀 쉬워졌어요. 사람들이 안 찾으니까 그나마 입학이 좀 쉬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 임용 시험을 봐야 돼요. 공립학교로 가려면 임용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임용 시험에 대한 경쟁률도 많이 떨어졌죠.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장단점은 있어요. 근데 얘들아 다른 일반 인문 계열, 뭐 경제, 뭐 이런 사회 무슨 과는 난 웬만하면 비추야 얘들아. 그럼 어디 가라는 거예요? 공대 가라는 거예요? 공대요. 전 웬만하면 비추예요. 이게 대학교를 가는 게 얘들아 어느 정도 사회에 나갔을 때 경쟁력을 좀 제고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 고졸이랑 똑같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근데 뭐 경영학과가 사실 문과 계열에서 제일 높거든요. 근데 내가 유명한 말을 들었거든. 경영학과를 가면은 보통 경영을 배우지만 일반적인 100명 중에 99.99명의 사람들은 경영을 당하다가 끝난대요. 맞는 말이잖아. 우리가 부모님이 CEO가 아닌 이상 사실 누군가의 경영을 받아야 되거든. 아니면 너가 1인 창업자가 되지 않는 이상, 여기 메가커피 사장님처럼 1인 창업자가 되지 않는 이상 경영을 당해요, 보통 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거기서 배웠던 이론들이 크게 유의미하지가 않아요. 근데 공대는 바로 쓸 수 있거든. 공대가 이과예요. 네. 뭐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이런 데들. 쌤이랑도 다른데요. 쌤은 그냥 순수학문이고 물리학과 이런 거 말고 화공생명공학과, 공학부 이런 거 되게 좋거든. 대학교에서 직장에서 많이 찾죠. 일자리도 많고 돈도 좀 되고요. 알겠죠? 한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세특 쓸 때. 알겠지? 가서 하다 보면 흥미가 생겨. 웬만하면 그게 좋아요, 여러분. 자, 봅시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게 근의 분리라는 내용을 좀 볼 거예요. 근의 분리라는 내용을 좀 볼 거야.
이 나는 근해 분리라고 말하지만 사실 교육과정상 이 근해 분리를 뭐라고 이름을 두 가지로 나눠서 붙이냐면은 첫 번째 실근의 부호라는 내용으로 소개를 하시고요. 두 번째 실근의 위치라는 내용으로 이 근해 분리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나는 교육과정에 맞게 한번 하나씩 좀 설명을 좀 해볼게. 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요 놈의 근을 갖다가 내가 알파와 베타라고 좀 해볼 거야. 알파랑 베타라고 좀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 알파와 베타가 모두 양수라는 말을 좀 해볼게. 모두 양수라는 말을 좀 해볼게. 자, 일단 나는 선 암기하고 후 이해를 시켜볼게요. 얘는 결국 암기하면 사실 상관이 없는 거긴 하거든. 자, 일단 두 근이 모두 양수시면 우리는 뭘 쓸 거냐면 첫 번째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내용을 쓸 거고요.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두 근의 합. 얘가 양수다. 그리고 알파와 베타 곱한 것도 두 근과 계수관계에 의해서 A분의 C일 텐데 양수 곱했으니까 당연히 양수다. 이 세 가지를 쓸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알파와 베타가 모두 음수라고 해볼게요. 음수라고 해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내용을 쓸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게 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근과 계수관계를 쓸 건데 둘 다 음수인 근을 더했으니까 음수일 수밖에 없고요. 둘이 곱한 건 역시 A분의 C라는 근계관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며 음수 두 개를 곱했으니 뭐다? 양수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스탑하고 이유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단 하나라도 안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어차피 우리 2차 함수니까 그냥 A는 0 아니라고 그냥 깔고 가자. 이건 따지지 말자. 자, 저 2차 함수, 2차 방정식이지만 얘를 2차 함수로 보면 얘는 무슨 축이 돼서? X축이 되지. 근데 두 개의 근이 있을 텐데 그 두 개의 근이 모두 무슨 수래요? 양수래요. 그럼 그 두 개의 근이 이렇게 알파, 베타가 잡히면서 양수니까 0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식이 있을 수도 있지? 이런데 알파랑 베타가 같지만 이런데 0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되니? 됐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야 되지. 맞아요. 이래야 두 개의 근이 모두 양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처럼 교점이 두 개거나 하나라는 내용은 판별식 내용으로 커버가 돼요. 근데 판별식만 쓰시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알파, 베타 하고 0이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 판별식만 쓰면 안 되지. 더 추가적인 내용들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뭘 쓸 거냐면 둘이 더한 게 뭐다? 양수다. 그런데 생각 잘해봐. 양수 더하면 양수인 건 맞지만 양수랑 음수랑 더해도 양수일 수는 있거든. 무슨 말 이해하죠? 양수랑 음수랑 더해도 양수일 수 있거든. 근데 우리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래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두 개 자체도 부호가 어떻다? 같다. 부호 같아 되니까 곱한 게 어떻다? 양수다라는 내용을 쓰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럼 여기도 느껴집니까? 둘 다 음수여야 되니까 판별식만으로 안 될 거고 그럼 더한 것도 음수면서 양수 더하기 음수가 음수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막아버리기 위해 둘 다 부호가 같다라는 소리. 부호가 같다는 소리 괜찮나요? 네, 이렇게 쓴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냥 암기하고 쓸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예요.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반대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럼 얘들아, 근 두 개가 부호가 반대지. 그럼 이 두 개의 근은 같을 수 있니? 중근일 수가 없죠. 0은 음수, 양수가 아니죠. 부호가 없죠. 네,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는 둘의 근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0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됐나요?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은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거든. 이는 알 수 있니 없니? 몰라요. 모르니까 안 쓸 거예요. 됐어요? 둘이 곱한 것은요 뭐예요? 무조건 음수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우리는 이 세 번째 거에서는 누구만 사용하실 거냐면 얘 사용 안 하시고, 그쵸? 이거 과거에 한번 했던 거 기억나? 방정식, 이거는 부등식이 딱히 없거든. 2차 부등식 내용이 안 나오거든.
하지만 기억하자는 차원에서 같이 복습하는 거야. 자, 얘만 쓸 거야. 그 이유 기억나세요? 요 판별식에서 B 제곱 빼기 4AC가 있지? AC 그거. 오. 자, 이렇게 됩니다. 돼요? 그럼 라스트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반대인데요. 이런 말이 나오죠. 알파의 절대값과 베타의 절대값을 갖다가 이렇게 써. 부호 반대란 말이 이렇게 쓸게. 알파가 음수고 베타가 양수인데 알파의 절대값이 베타보다 크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이러면 둘의 부호가 반대인데 절대값 했을 때 음수를 절대값 한 게 더 크란 소리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은 판별식 0보다 큰 거 너무 당연한 걸 거고 두근의 합의 결과를 알 수 있어 없어? 있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음수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소리니까. 맞니? 그리고 두근의 곱은 여전히 뭐가 되고요? 네, 음수가 될 거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들아, 이 내용은 여기서 커버가 된다고 위에서 했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판별식은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쓰실 거고 우리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이용하실 거야. 괜찮나요? 네. 그럼 반대로 얘들아 절대값 했을 때 얘가 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암기해서 풀지 말고 생각하고 풀자고요. 이해됐습니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봐봐.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양수냐 음수냐 혹은 0보다 큰 게 있냐 없냐, 크냐 작냐, 양수냐 음수냐 이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실근의 부호에 대한 내용을 보신 거예요. 됐어요? 이 실근의 부호 내용은 여러분들은 뭘 쓸 거냐면 판별식 그리고 뭐 두근의 합 그리고 마지막 두근의 뭐 곱까지 쓰는 내용으로만 기억을 하자. 얘를 갖다가 이용하자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럼 이제 오늘 배워야 될 두 번째 내용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이제는 실근의 위치라는 내용을 할 건데 이것도 똑같이 일단 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방정식이 나와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놈의 근인 x값을 갖다가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한번 더 봅시다. 그리고 2차식 얘기를 할 거니까 0이 아니라고 할게요.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는 A값 일단 양수인 걸로만 좀 먼저 볼게요. 생각 잘 합시다. 양수야. 그럼 저 2차 함수는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어떤 소스들이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두 근이 모두 어떠한 숫자 P보다 크다라는 말이 나와요. 저 P라는 숫자는 문제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두 근이 모두 3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됐어요? 자, 그래 주시면 봐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 얘 2차 함수고 얘 x축이니까 두 개의 근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알파 베타일 수도 있고 접해가지고 알파 베타 중근일 수도 있지. 근데 우리는 뭐보다 커야 돼? 둘 다? P보다 커야 되는 거지. 됐니?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하는 게 어차피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거나 중근이 가능하지. 맞냐?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이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쓰실 거예요.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쓸 거냐면 판별식만 쓰는 것은 P를 기준으로 숫자가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 그치? 이런 것도 막아줄 거야. 그래서 내가 뭘 쓸 거냐면 2차 함수의 생명인 무슨 축? 대칭축. 거기 있는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무슨 축이? 대칭축이라는 놈이 P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지. 그치? 그래야 이런 상황을 막아줄 수가 있지. 대칭축이 P보다 커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막아줄 수 있지. 그러니까 일단 얘가 P보다 어떻다? 크다를 쓰실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이렇다고 해도 P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거든. 그치? 대칭축보다 작잖아. 대칭축보다 크잖아. 하지만 우리 P가 지금 이런 데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게 뭐냐면 이렇게 P 넣었을 때 음수 나오라가 아니라 이런 데로 P가 쫓겨나서 양수 나와야 되죠. 그래서 뭘 쓸 거냐면 이 함수의 함수값인 무슨 값이라고요?
함수 값인 f의 p라는 게 뭐가 나온다? 0보다 크다라는 걸 이용할 거라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되겠어요? 그쵸? 야, 그럼 내가 문제 바꿔볼게. 너 이해 잘했나 보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거야. 두 근이 모두 다 p보다 크대요. 근데 여기서 a 값이 음수래요. 그럼 이 어디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 이런 식이거나 이런 식이란 소리지. 둘 다 p보다 크니까 이거지. 자, 판별식 어떻게 돼야 돼? 생각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거나 중근인 거니까. 됐나? 대칭축 여전히 어때요? p보다 커야 되지. 함수값 어때요? 이건 작아야 되지. 내 말 이해되냐? 그러니까 이것도 제발 멍청하게 양수일 땐 크다, 음수일 땐 작다 이따구로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자, 마지막에 정리할 때 한 번 더 갑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거고요.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p보다 이제는 작다 그래요. 됐죠? 자, 또 합시다. 그림 요런 거 혹은 요런 거지? p가 요런 데 있거나 요런 데 있어야 되는 거죠? 똑같이 판별식 뭐 쓸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쓸 거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대칭축 어떻게 쓰면 돼요? 대칭축이 p보다 작아야 돼요.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대칭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p보다 작아야 할 겁니다. 됐어? 그리고 p를 넣었을 때 함수값 어때야 되니? 0보다 커야 돼요. f, p라는 게 0보다 클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한다는 말이 생겨요. 됐나요? 그럼 얘들아, 아래로 블록인 이차 함수에서 두 근 사이에 p가 이렇게 있어야 되지. 그치? 얘들아, 사이라는 건 같아도 되니? 1과 2 사이에 있다는 것은 1 안 되고, 그러니까 1초과 3 미만이란 소리야. 알겠지? 사이라는 것은 그 양쪽 그 기준을 빼야 돼요. 자, 이런 데 p가 있어야 돼요. 그럼 대답해봐. 얘랑 얘랑 같을 수 있어요? 사이에 p라는 놈이 있어버려. 그럼 얘랑 얘랑 근이 무조건 달라야 되지. 그럼 이제 판별식을 뭐라 써야 될까? 그렇죠. 0보다 크다 쓸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대칭축은요. p가 여기 있거든? 대칭축 여기 있을 수도 있지.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지. 대칭축 알아요? 몰라요? 대칭축 사용 안 합니다. 몰라요. 오케이? 마지막 세 번째, 함수값 어떻게 돼요? 밑에 있으니까 0보다 작다 쓸 거지. 됐어? 근데 나는 안 쓰고 얘만 쓸 거야. 이유 얘기해봐. 컵, 물. 이유 얘기해봐. 저거 왜 그래? 이유 왜 그럴까? 오씨. 그렇죠. 얘들아, 함수값만 쓰면 봐봐. 아래로 블록인데 뭔지 몰라도 p를 넣었을 때 무슨 수래? 음수지. 미리 내려왔단 소리지. 근데 아래로 블록이지. 그럼 내려올 때 한 번 근 만나고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무조건 만나거든. 괜찮니? 그래서 안 쓸 거예요. 되셨나요? 네. 라스트 뭐가 있냐면 두 근이 p와 q라는 숫자 사이에 존재한대요. 두 근이 p라는 숫자와 q라는 그 숫자 사이에 있대요. 그럼 그 말인즉슨 p, q 이런 소리가 될 수 있고 또 무슨 근으로? 중근으로 p, q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 괜찮냐? 맞니? 그러니까 첫 번째 판별식은
여전히 다시 0 이상이면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축수겠니? 대칭 축수겠지? 대칭축 2a분의 마이너스 b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겠어요? 그쵸? p랑 q 사이에 딱 들어가줘야 맞는 거지? 어렵지 않지? 마지막 함수값 어떻게 돼 이게? 둘 다 양수여야 돼요. 봐봐. 내가 지금 이 두 가지만 쓴 것은 두 개 이렇게 되거나 접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대칭축을 기준으로 p, q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 그치? 이 두 가지 쓴 건 지금 얘잖아요. 그쵸? 근데 p, q가 이렇게 멀리 나가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p일 때 함수값이 음수가 아니라 무슨 수로? q도 음수가 아니라 무슨 수로? 이게 양수로 바꿔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f, p 양수고 f 뭐 q가 양수다라는 내용을 쓸 거예요. 괜찮으세요? 네. 그럼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요 네 번째 경우가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그건 아니고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고 싶다 그러면은 이 네 번째 걸로 내요. 왜냐면 계산할 게 제일 많거든. 제일 많거든. 그래서 이 네 번째 내용까지 조금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내가 이 근 두 번째 내용에서 실근의 위치라는 내용을 따지실 때 A값, 최고차함계수 뭘로 봤어요? 양수로 봤으니까 우리는 요 fx가 어디로 볼록인 상태를 보고 있어요? 아래로 볼록인 상태를 보고 있던 것이고 아까 1번의 경우에서는 판별식과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사용했지만 요 2번의 경우에서는 어떤 걸 사용하고 있죠? 판별식 그리고 무슨 축? 그치? 대칭축 그리고 누구? 그렇죠. 함수 값 요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나는 이거를 왜 근의 분리라고 부르냐면은 근을 갖다가 분리한다고 생각을 해요. 얘는 양수냐 음수냐니까 0을 기준으로 크냐 작냐 분리하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PQ 숫자 PQ 기준으로 P보다 크냐 P보다 작냐 혹은 두 근 사이에 P가 있냐 없냐 P를 기준으로 크냐 작냐 그치? 다 분리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저게 옛날 이름이 근의 분리예요. 옛날 이름이. 근데 지금 용어는 실근의 부호와 실근의 위치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이 내용 반드시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것은 딴 건 필요 없어요. 아, 실근의 부호 0을 기준으로 나눌 때는 요 세 가지를 쓸 거다. 어떠한 실수 PQ를 기준으로 분류하실 땐 밑에 거 세 가지를 쓸 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 1번과 2번 모두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가며 0보다 클 건지 작을 건지 P보다 클 건지 작을 건지 함수값이 0보다 클 건지 작은 건지 판단하시는 거야. 절대 외워서 가는 거 아니다. 알아듣겠니? 알아듣겠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내용이야 얘들아. 알겠죠? 그리고 초록색 네모박스 친 거 이게 슬러시 치면서 내가 지금 쓰지 말라 그랬지? 요 사실은 조금 엑스트라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내 말 이해했나요? 네. 이거 가지고 관련된 문제 우리 여기에서 하나만 좀 보자. 여기서 이런 거 하나 볼게요. 732번 177쪽에 732 요거 하나만 풀고 개념을 끝냅시다. 732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2차 방정식 내가 인수 안 해줬지 거기를. 이걸로 잠깐만 이걸로 봐. 자, 2차 방정식 요놈의 근을 갖다가 알파와 베타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알파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베타는 마이너스 1랑 1 사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저 1번 내용이냐 2번 내용이냐? 1번 같은 2번은 뭐야? 그래서 내가 나는 저 말이 싫어. 실근의 부호. 얘는 0을 기준으로 분리를 하신 거죠. 그쵸? 얘는 그냥 모르는 숫자 PQ 같은 거예요.
자, 얘 지금 0을 기준으로 분리했니? 아니지. 마이너스 2랑 1이라는 어떤 숫자들이 나왔죠? 다시 물어볼게. 1번 경우야, 2번 경우야? 2번 경우죠. 됐어? 우리는 그러니까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쓸 거야. 괜찮냐? 이거 이제 방정수로 볼 게 아니라 무슨 수로 볼 거야? 함수로 볼 거야. 맞아? 함수야. 아래로 불러기면 2차 함수네요. 그쵸? 근데 두 개의 근 알파, 베타인데 이미 서로 다르네? 그럼 x축과 어떻게 만나야 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야 해. 그리고 알파가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작으니까 알파, 베타 가능?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2는 둘 사이니까 대충 요런 데 들어가 있겠지. 1은 어디 있겠어요? 이런 데 있겠죠. 됐니? 이 상황을 나는 연출시키실 거야. 판별식 0보다 어때요? 크다 쓰겠죠. 두 번째, 대칭축 쓸게요. 대칭축은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얘지. 근데 잘 봐봐. 대칭축은 여기 있는 대칭축이거든. 근데 요 마이너스 2는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을 뿐이지.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 2랑 크기 비교할 수는 없어. 하지만 확실한 건 누구보단 작아? 1보단 작아야지. 생각하면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됐어? 그 다음 마지막 우린 무슨 값 쓸 거야? 함수값 쓸 거야. 이 함수를 갖다 뭐라 둘 거게? 또 fx라고 두자. 그럼 우리는 확실한 게 f의 마이너스 2가 어때야 되고? 음수여야 되고요. f의 1이 뭐여야 돼? 됐지? 잘 생각해.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이미 음수인 아래로 블록이거든. 그럼 이 말 자체가 얘를 커버해 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이 자식 갖다 버리시고 나머지만 천천히 계산할게요. 자, 두 번째 줄거 확인하시면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나오실 거고요. f에 마이너스 2 대입할게요. 그럼 쟤는 4 마이너스 2a 그리고 플러스 a 제곱 빼기 3a가 0보다 작을 거지? 그러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0보다 작을 거니까 a 마이너스 1, a 빼기 4네요. 작은 거니까 a는 누구와 누구 사이? 1과 4 사이. 얘 풀어줍시다. 우리는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큰 거니까 1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3a가 양수시네요. 그러니까 a 제곱 빼기 2a 플러스 1이 0보다 큰 거라서 a 플러스 1이 이거 a 빼기 1이 어떠면 돼요? 이가 제곱이 0보다 크면 되지.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할 거니? 그렇지. a는 1이 아니다. 끝. 됐어?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구해낸 요 식과 요 식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 요 식의 무슨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치. 공통 부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겹치는 부분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되시겠습니까? 겹치는 부분 찾자. a가 1이 아니니까 나머지 자유롭다. 근데 1과 4 사이래. 근데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대요. 그럼 겹치는 부분 보이니? 누구야? 1과 4 사이. 제. 끝났네요. 됐어요? 정답이 1부터 4까지일 겁니다. 몇 번이에요? 네. 이게 뭐라고요? 실근의 위치예요. 나는 그냥 뭐라 부를 거야 앞으로? 근의 분리라고 부를 거야. 첫 번째 1번 뭘 기준으로 분리했어? 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분리한 거고 두 번째는 PQ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분리한 거예요. 됐습니까? 꼭 알아두세요.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도 잠깐 나올 수 있고요. 2학년 1학기 때랑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과목에서 자주 나와요. 알겠나요? 네. 여기까지 하시고 딱 5시까지만 살짝 쉬었다가